그 과정 속에서 배고플 수 있지. 그럼 찾아와. 고기 사줄게. 알겠지? 선생님 평소에는 잘 안 사줘. 자리 뭐야? 그냥 원래 안 사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 요새 이제 일찍 졸업하는 친구는 이제 다다음 달에 졸업하잖아요. 7월 딱 시험 끝나고, 이제 수시 딱 하는 친구는, 그치?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 다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선생님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와, 친구랑. 그러면 저기 고깃집에 가가지고 메뉴 다 시켜서 먹자. 알겠지? 그러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돈 쓰지 말고 계속 모아. 그리고 이제 아까 목표했던 금액이 딱 모이면, 그때 와서 조그만 저 피규어 하나만 사와. 저기, 피규어 하나 사와. 그리고 그 피규어는 나는 그 감사로 또 데리고 와서 고기 사줄게. 그래서 먹는 건 내가 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막 모아. 알겠지? 선생님 여기 있는데. 자, 볼게요. 가자. 자, 먼저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볼까요? 먼저 장문의 핵심. 하나, 둘, 그래, 두 가지 기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칠판 봐요. 자료 활용 같은 경우는 이따가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아주 길게, 선생님이 칠판 강의를 좀 하지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가십시다. 자, 이제 장문입니다. 자, 쓰는 법인데요. 자, 장문은 의외로 또 필기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모든 글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P, 원인, 방안.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선 3단 구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 두 갈식입니다. 두 갈식이기 때문에, 자, 단락의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문장 무조건 살펴보고, 첫 문장 체크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강의입니다. 상황적 맥락. 자, 세 가지 있습니다.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무조건 체크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료의 적절성이나 아니면 이따가 표현 및 조건,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받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34번 있을 거예요. 과제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말하기 방법, 그치? 그러니까 글쓰기 방법 동그라미 잡고요. 자, 끌고 갑니다. 실시간으로 푸는 거예요. 자, 첫 단락만 읽고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늘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 목욕이 진짜 빠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찍어? 농담.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자, 됐나요? 자, 정답은 우리가 3번인데요. 자, 첫 단락만 나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자, 저부터 가로 묶어. 어디까지? 세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마련이다까지 가로 닫아. 이거 뭐라고 쓸래요? 거기다가 사례.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례예요. 그러므로 기억력 세모 잡으세요. 거기다 P라고 써봐. 자, 그럼 향상이 뭐예요? S겠죠? 자, 그럼 방법은 뭘까요? How. 그렇지. 그래서 밑에가 how의 구체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34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니은 사례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디귿의 문제 상황 P 해결할 수 있는 자, 다시 문제 상황이 P 방안이 S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how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자, 넘겨요. 자,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자, 또 한 문제입니다. 자, 35번에 보니까 자,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먼저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들어갈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빨리 풀어. 어머나,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자, 두 친구 틀렸어요? 너무 만만히 봤어요. 너무 만만히 봤어요. 자, 이제 하나, 둘,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보자. 자, 보기 1은, 자,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이야.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방안을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도시농업 세모 잡아. 자, 세모 잡고 P. 연습하는 거니까. 자, 주제로. 자, 그러니까 무조건 P니까 이게 문제의식인 거예요. 이게, 그지? 자,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 신문기사, 설문조사, 인터뷰.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필기하면서 가볼게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가는 보통 이제 신문기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가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실태, 뭐, 현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여긴 P 중심으로 읽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보통 그래프하고 도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프하고 자, 도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 중심으로 읽어라? 자, 두 가지로 보시래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도드라진 것. 자, 도드라진 것 두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 원인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P의 원인, 문제점의 원인. 자,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자, 만약에 연도, 즉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무조건 추이를 중심으로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추이. 자, 그럼 보통 추이는 뭐예요? 잘 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늘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냐면, 자, 다에서는 보통 이제 인터뷰이거나, 자, 이웃 사례, 이웃이나 어떤 외국 자, 이런 사례, 어디 뭐 전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그렇죠, S 중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P, 원인, 방안. 그래서 톡톡톡 잘 우리가 치고 갈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신문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자,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세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 도시의 농지가 매년 감소해서 자,
거기다 그 밑줄 쳐볼까? 경작 공간이 부족 P1.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볼까?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오겠죠? 자,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낳고 이거 밑줄 치고 P2. 세모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전문 인력 부족 P3. 그럼 방안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오면 돼요. 그렇죠? 3개 나오면 돼요. 이 규칙성, 대응성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자, 설문조사 어떻게 체크할까요? 나머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거기 봐봐. 도시농업에 참여한 이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지? 문제점의 원인 아니잖아요. 그럼 도드라진 거 2개 체크하세요. 뭐하고 뭐? 취미 여가 활동 체크하시고 안전한 먹거리 마련. 이 2개만 체크하시면 돼. 다른 거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갈게요.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쵸? 어려운 점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2개. 자, 관리 시간 부족. 요거 세모 잡고요. 자, 재배 기술 지식 부족. 요거 세모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열심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다 인터뷰. 자, 거기 보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외국 사례 나왔으니까 무조건 방안이야. 눈으로 쭉 봐요. 봅니다. 그렇지. 밑에 두 번째 줄. 일정 공간을 조성. 여기 우리가 체크하시고 S1. 이건 뭐에 대한 S1이에요? 경작 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한 S1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측해. 기술 얘기 나와줘야죠. 그렇죠? 기술이 낙후되는 게 P2였잖아요. 오른쪽 끝에. 자, 쿠바에서는 자, 기술 개발. 자, 요거 체크하시고 S2. 그 다음 세 번째 뭐 나와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다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연구소 운영. 그치? 요게 바로 S3.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를 잡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럼 글이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야. 자, 이럴 때 35번 보시면 조건에 따라서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참여자들의 소감과 참여자들의 소감 이렇게 나왔네. 밑줄 쳐보세요. 참여자들의 소감 밑줄 쳐요. 참여에게는 우리가 나의 1번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자,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 자, 이제 칠판 봐요, 이제. 자, 조건 및 표현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작문이 초고일 때 처음 쓴 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초고에서 보통 물어보는 것이 자, 하나는 고쳐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고쳐쓰기는 우리가 3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추가, 수정, 삭제. 그래서 요거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 보통 텍스트와 보기 이 둘의 관계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둘은 자, 함께 읽어가면서 차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선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건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로소 조건 및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조건 및 표현 문제입니다. 자, 조건 및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조건 및 표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자, 가장 적절로도 안 나와요, 문제가. 다시. 조건 및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문제가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적절한 것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뭘로만 물어보냐면 가장 적절로만 물어봐요. 왜냐면 조건 2개 이상을 포괄해야 되거든. 그게 모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조건 유형은 보통 텍스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보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조건이 어떤 유형인가. 자, 첫 번째, 자, 형식적 조건이라고 세우면 명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 조건이라고 세우면 명명합니다. 형식적 조건의 대표적인 것은 보통 이제 비유와 그 다음에 대꾸, 자, 그 다음에 설의. 자,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는 의인법이나 직유법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얘를 선으로 놓고 오답을 지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직유법, 그럼 직유법만 찾는 거야. 그냥 없으면 지워. 그러면 신기하게도 선지가 2개 남을 거예요. 무조건 선지가 2개 남아요. 형식적 조건이 만약에 2개가 언급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하나가 지워지고요. 오답이. 자, 나머지 하나로 두 개가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꼭 두 개가 남아요. 왜? 가장적절이라 그랬잖아. 두 개 남습니다. 그 중에서 요 내용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나중에 후죠. 나중에 정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하나 더 갈게요. 이런 형식적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기 보면 형식적 조건 없지, 지금. 없어. 내용 조건만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조건만, 내용 조건 1, 자, 2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선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자, 1, 자, 그 다음에 2 순서로 나옵니다. 몇 문장? 내용적 조건이 두 개지. 그러면 두 문장. 그리고 나서 1에서 얘기하고 2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1 얘기가 먼저 앞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2 얘기 나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자, 그럼 볼게. 자, 도시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을 인용할 것. 자, 소감. 자, 설문조사 1 보세요. 두 개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 취미 여가 활동 안전한 먹거리 마련. 됐어요. 그렇지? 자, 정답은 4번이거든요.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럼 앞부분에 뭐 나왔어?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이니?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한번 끊어. 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 주제가 뭔데요? 도시농업의 활성화잖아. 선생님이 지웠네? 장문에서 중요한 게 주제, 목적, 예상 독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 주제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도시계획의 활성화 이게 나와줘야지. 자, 보세요. 하지만 국내 도시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나왔잖아. 도시농업 세모 활성화 동그라미. 그렇지. how야. 어떻게? 바로 how.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대형 일치성.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거 보면은 우리 문화유산인데요. 와, 이거 재밌다. 잠깐만요. 자, 얘들아. 거기 보니까 장문 과제 한번 볼래? 자, 장문 과제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성찰이 눈에 들어와야 돼. 성찰. 자, 이제 칠판 봐, 이제. 성찰과 관련된 작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즉, 작문에서 나오는 성찰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경험. 저희가 다른 걸 체험이라고 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가는 2단 구성이에요. 마치 고전 문학에서 얘기하는 설, 무슨 설 이런 거죠. 뭐 슬견설, 뭐 참화설, 이옥설 이런 것처럼 설의 2단 구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게 단순하게 보세요. 자, 얘는 깨닫기 전이고요. 얘는 깨달은 후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즉 P 얘기가 나와요.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자, 플러스 바로 주제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 깨달음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찰 전, 깨달음의 계기, 성찰 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즉 결국 어디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 플러스가 바로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알겠지? 인식의 전환. 자, 시작. 예전엔 이랬는데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
자, 20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자, 됐습니다. 자, 정답 1번이거든요. 자, 정답이 1번인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 자, 우선 A 선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경험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쵸? 자, D에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1번. 사실은 성찰 글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일기 강제로 쓰게 하니? 아, 여러분들 일기 썼어? 오, 진짜 그랬구나. 나도 썼거든, 일기.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쓰기 싫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우선 거짓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있어요. 근데 나 이런 적 없는데 얼마나 쓰기 싫었으면 대화로만 한 5-6줄을 채워. 엄마, 응? 저기 왜? 이렇게 해서 벌써 4줄 끝나는 거야. 왜냐면 그때 무조건 10줄 이상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보면서 정말 쓰기 싫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다. 나 갑자기 생각났어. 6학년 때야. 아니야, 5학년 때야. 5학년 때 갑자기 우리 반에 걔 이름 뭐지? 한인호였나? 한인호였나? 걔 별명이 하인이었거든요. 걔 어린애들은 초등학생들은 이름 가지고 별명 짓거나 생김새 가지고 별명 짓잖아. 그래서 정말 유치하지. 그래서 근데 걔가 갑자기 뭘 썼어.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걔가 일기에다가 제가 정연영을 좋아합니다. 나 생각 다 나. 그 이름이 정연영을 좋아합니다. 정연영과 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자, 오늘은 짝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짝을 바꿨는데 그 한인호를 저기 정연영 옆자리에 딱 앉게 한 거야. 그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 왠 좋아하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일기를 썼대. 좋아. 나도.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내가 누굴 좋아했냐면 안성이라는 여자애를 좋아했어. 안성이라고. 별명이 안성댁이었어요. 안성댁, 안성탕면,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썼어. 전 안성이를 좋아하는데, 그때 선생님 한참 막 축구할 때거든. 안성이를 좋아하는데, 성이 옆에 앉으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일기를 내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에 학습부장이 이제 일기를 걷어요. 걷어가지고, 선생님이 앉아있는 여기 이제 건반, 뭐라고 하냐, 풍금이라는 게 건반이 있고, 이렇게 딱 쌓아놓은 거야. 우리 한 반에 그때 한 50명 됐으니까, 이게 쌓아놨어. 그래서 나는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렸는데, 2반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야. 선생님이 5학년 5반이었나 그랬는데, 2반 선생님이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낯선 사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앉더니, 야, 오늘 너희 담임선생님이 오늘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왔어? 못 왔어?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우선은 저기 학습부장 나와가지고 떠드는 애들 살펴보고, 여기다 이제 떠드는 아이 뭐 이렇게 하잖아. 살펴보고, 우선 자습해. 근데 이거 딱 보신 거지. 이게 쌓여있는 거야. 이거 뭐야? 근데 저기서 이제 학습부장이, 일기입니다. 일기야? 일기 매일 모으는, 매일 이렇게 검사해? 네. 그랬더니, 그래? 선생님이 봐도 되냐? 근데 거기다,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 그랬더니, 네. 그래. 근데 이게 앉으셔가지고, 자기 반에 안 가시고, 이거 하나씩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렇게 당황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다 일어나는 거야. 최룡선이 누구야? 저기서 쩐대요. 그래? 일어나봐.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안성이가 누구냐? 안성이. 성이가 우리 반 부반장이었거든.
네. 이게 들으면 어디? 성희야, 제가 너 좋아한대? 얘기해버린 거야. 우와! 그날 그걸 얘기해버린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겠니? 우선 성희는 펑펑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그럼 여학생이 울면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자고 나는, 이게 뭐야?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냥 그때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게 되게 미안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울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울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아마 그게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창피해서. 그치, 자기 이름이 언급되고 공개적으로 창피해서. 물론 그 녀석이 그 발렌타인데이 때 이만한 초콜릿을 선생님한테 줬거든요. 선생님 인기 좀 있었어. 인기 좀 있어서 막 하나. 근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때 돌아오면 나도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해가지고 막 얘가 너 좋아하는데 우와. 자, 아무튼 그랬던 기억. 결국 짝이 됐을까 못 됐을까?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짝 못 됐습니다. 이거 정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선생님은 2시간 끝나고 축구하러 갔거든요, 늘. 그러니까 만약에 짝이 됐으면 성인은 1교시, 2교시 빼놓고 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돌아보면 그래서 난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았다. 그 친구 보면 막 진짜 막 두근두근 막 그래서 그 초딩이잖아, 초딩. 초딩이잖아.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그래서 아직도 요것도 기억난다. 멋있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참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뛰는 게 있었어요. 운동장 2시간, 그 2바퀴 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봤는데 성희가 저기서 이제 일찍 와가지고 유리창을 닦고 있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했나 몰라. 돌아보면 너무 순수했지. 그때는. 자, 갑자기 생각이 좀 나요. 자, 나라면 이거 이렇게 읽을 거예요. 가자. 학생의 글 볼게요. 성찰 머릿속에 잡고요. 첫 번째 줄 그 끝에 뭐가 보여요?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입니까? 따분한 거 세모 잡으세요. 피!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거 그냥 피야.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 밑에 줄? 감격스러웠어. 보입니까? 거기다 물결 잡아. 그리고 나서 그 단락 밑에 2번째 줄. 벅찬 감동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벅찬 감동 물결 잡으시고요. 그 단락 밑에 2번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조화로움의 감탄 요거 물결 잡으세요. 그래서 리을 보세요. 아리랑에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성찰이죠. 그렇죠? 성찰이면서 뭐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뭘로 갔어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뭘로 끝나요? 뭐뭐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일기 썼을 때. 그렇지? 나 오늘 친구랑 싸웠다. 왜 그랬을까? 내일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마무리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37번 볼게요. 37번 보시면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기행문이거든요. 기행문인데. 자, 시작.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자, 볼게요. 자, 우선 이거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자, 기행문의 3요소. 자,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 자, 여정, 견문, 감상. 자, where, 그치? 어디 갔니? 자, 이런 얘기죠. 자, 견문. 자, see, 뭘 봤니? 뭘 들었니? 자,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feel, 이거죠. 여정, 견문, 감상이에요. 전체는 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대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를 갔다. 그래서 그거 딱, 아니, 음식만 찍는 거니까. 어디를 갔다. 바다를 봤다. 좋았다.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행문의 요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정은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알겠지? 자, 가볼게요. 자, 제목. 담양의 일대에 정자를 다녀왔어. 자, 먼저 두 번째 줄 보세요. 이해부터 가로 묶어.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 정자를 찾아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가로 닫으세요. 얘가 목적. 그러니까 기억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거기 보기, 첫 번째 보기 있잖아요. 체크를 해주고 들어갔어야죠. 왜? 반영 유무를 묻잖아요, 지금. 그죠? 반영 유무를 묻죠. 즉, 보기가 여기에 반영이 됐니? 사실적 사고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는 목적이 중요했고요. 니은에는 뭐야? 이동 경로.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여정. 그렇지. 딕은 뭐예요? 정보라 그랬죠. 이거 견문이에요. 정보.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출처.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미음에다가 봐봐. 감상 물어보잖아. 근데 감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상에 X 딱 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렇다면 갑니다. 첫 번째 단락에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시경정 네모 잡으시고요.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의 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환벽당 네모 잡으시고요. 오른쪽에 문화해설서의 설명에 따르면 요거 우리가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늘 그랬잖아. 전문가의 견해 인용이나 출처는 늘 체크했던 거 기억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부터 밑에 줄 고시라 한다 가로 닫으세요. 이게 뭐예요? 견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좀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안 틀리면 돼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쉬운 거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8번. 자, 요거 풀고 잠깐 쉽니다.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잠깐 쉬고 갈게요. 자, 시작! 이건 답만 툭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자, 됐습니까? 자, 세모 요렇게만 끌고 갈게요.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 나의 적용되지 않는 것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볼게요. 자, 1번에는 뭐가 키워드예요? 의. 자, 의라는 건 가치를 나타냅니다. 의는 가치예요. 의, 가치, 보통 장점이죠. 근데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서두 부분, 네모. 그렇지. 위치는 네모 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자, 2번에는 어디에 체크하시면 돼요? 전문가 의견.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에 어디 체크해요? 그렇지. 질문의 방식과 하나 더 있습니다. 경험.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 4번.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뭐 하지 말래.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 동그라미 5번. 키워드. 링크.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죠. 됐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잠깐 쉬죠.